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검찰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김태호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큰 힘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검찰 후배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영상 편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 조직에서, 검찰 조직에서 해임되었죠. 그런데 제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정권 청와대의 의지였지, 우리 검찰 식구들이 저를 눈물 흘리면서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는 유일한 힘을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서슬퍼런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검찰입니다. 제가 이 조직에서 일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과 애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검찰 후배들에게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검찰 후배들이 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후배들이 좀 많아요. 심지어 저의 유튜브 댓글에도 일부 있습니다. 원래 친했던 사람들이야. 제가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로도, 그리고 저희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휴대폰을 알고 문자로도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험생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상세히 유튜브 댓글에 답을 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연락처를 모르니까 댓글로 답이 옵니다.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일일이 다 상세히 답을 못 드리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에, 그런 마음의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준비를 해서 후배님들에게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 요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늘 평상시에 묵묵히 고생하시는 형사부 수사관님들,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국 일가 사건을 수사하는 그러한 특수부 팀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파견 나오신 분들요,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본발령, 파견,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하는 건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무척 지금 필요한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답은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은 초반 중반보다는 후반부가 훨씬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님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고뇌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로와 적성과 미래입니다. 검찰직이라고 해서 힘 있는 기관이고 좀 속칭 멋 좀 나는 것 같아서 죽을 만큼 어렵게 수년간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15시간 공부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겠죠. 처음에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술도 약한데 엄청 먹게 되고 일을 힘들어 죽겠고 보람은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쫄따구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왔지만 9급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당직, 그 힘든 당직 때문에 죽겠고 맨날 쫄병만 하다가 복사하느라고 그냥 허드렛 일 하고 그 상상했던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이거는 7급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로 치기는 똑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다 똑같습니다. 자, 몇 년 지나고 힘든 시기 조금 지났더니 한 7, 8년쯤 되면은 7급으로 온 경우는 바로 하겠죠. 드디어 수사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진짜 수사관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방에 있는 검사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래 직원과도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직원들과는 사이가 좋은데 사건 피의자를 상대하는 게 너무 적성도 안 맞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성취감이 없는 직업이다. 이런 것이 좀 크죠. 저는 제가 공직자로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공직생활 17년 정도 했으니까 그 경험으로 제가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진로를 정할 때 외부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로든 적성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취향, 나의 성향, 나의 성격, 집안 환경 등등 그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에서 승진이나 업무 능력이나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떨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성향이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그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성취욕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경우 누구한테든 특히 상관한테 잘 보이려고 수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양심을 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굴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 갑이에요. 을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스타일이면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취미 생활을 정말 적성에 맞는 걸 찾는다든가, 뭐 총각이면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뭐 모임을 한번 이끌어 간다든가,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뭐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뭐 한마디로 재밌게 사는 방법만 그것만 연구하면 되는데요. 이분들도 또 고민은 또 있어요. 결국 돈입니다. 놀려면은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죠. 내 집 하나 변변치 않고 전세는 올라가고 이런 기초적인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러다가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 한둘이에요. 공무원도 많아요, 되게. 뭐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야 그분이 제일 갑이겠죠. 승진 욕심 없고, 자기가 갑이고 경제력도 있고, 그럼 그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또 검사이라는 직업 나쁘지 않잖아요. 뭐 몇 급이냐가 뭐가 중요해요. 게다가 승진욕, 성취욕, 명예욕이 없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좌절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승진 포기한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요, 잘리지도 않아요. 잘려도요, 나 홀로 소송으로 변호사 없이도 소송에서 이겨요. 심지어 불성실해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조직 내에서 그 성취감이, 성취욕이 없는 그런 분들은 결국 재력이 가장 관심사이고 거기에서 만족감이 좀 갈립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이 뭐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이런 거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막 감찰에서 눈 벌게 가지고 찾고 있어요. 뭐 정말 심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만족하고 즐기고 사시고요. 동네 슈퍼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사세요, 그냥. 그리고 그래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은 뭐 이런 경우는 뭐 연금 보고 사는 건데 좀 이게 또 바깥 세상을 알게 되면은 이게 또 공무원이라는 이 신분 자체가 또 노예 계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그냥 공무원 재직할 때도 300, 400, 뭐 퇴직해도 뭐 200, 300, 그냥 평생 가난하게 굶어 죽지 않게만 사는 거예요. 평생 절대로 넉넉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죠.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괜찮고 적성 맞는 그런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나가서 돈 버세요. 창의력 굴려가지고 발로 영업 뛰시고 그렇게 돈을 버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성취욕에, 조직에서의 성취욕에 관심 없는 분들, 승진이나 그러한 뭐 성취감에 관심 없는 분들, 일에 관심 없는 분들, 이러한 철학을 가진 분들을 제가 존중하면서 그분들에게 맞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 자신의 성향이 조직 내에서 성취감이 있고 좀 그렇다, 내 성향이 조금 그런 성향이다, 그런 분들 전 좀 좋아합니다. 돈보다는 성취감을 택한 분들요,
뭐 이거는 철학의 문제니까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 이게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뭐 그런 성취욕이 없는 분들, 이분들이 나쁘다고, 이분들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삶의 방식, 철학에 따라서 가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직 내에서 좀 쭉쭉 커 나가고 성취감 느끼고, 예? 좀 잘한다고 박수 받고 그러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본론이었죠. 자, 저는 돈 버는 소질보다는 이런 분야에서 더 많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후배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좌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검찰 조직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고 소속감을 느끼고 이곳에서 승부를 걸고 싶은 그런 분들요, 이런 후배님들은 이런 분들도 역시 먼저 자신의 성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장래성이 있는 분야를 조직 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는요, 회계 분석, 디지털 포렌식, 범죄 정보 분야, 그리고 금융조사 분야, 특수수사 분야 등등 좀 몇 가지가 있죠. 저는 과거에 중수부, 특수부, 범죄정보과, 청와대, 속칭 이런 요직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파견이라도 한번 가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수부 파견부터 시작했거든요. 본발령이 아니고 파견인데, 인턴인데 내가 거길 왜 가? 이런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평생 기회가 없어요. 파견이고 인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가 중요하지, 그 자리에서 승진 생각하고 이게 뭐 본발령이 아니라서 안 가고 이러면요, 기회 싹 없어집니다. 다시는 기회 안 옵니다. 자, 본인의 내실을 결국에는 그거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중수부 특수부에서 조사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자금 추적으로 좀 방향을 틀었죠. 뭐 조사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경력의 특이점이에요. 보통 자금 추적을 하다가 좀 고참이 되면은 그때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였죠. 조사를 먼저 시작했고 조사 잘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검 본발령도 받았어요. 한데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면 자금 추적 중요하다, 예? 힘들다고 쫄병들 시키는데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경영 면에서는요, 이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통상 자금 추적이 힘들고 빛이 안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참 수사관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도 해보지 아니한 주임 수사관들이 8, 9급 때 자금 추적을 많이 하는데 이거 검찰 조직 차원에서도 대단히 마이너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예?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금 추적을 해야지 제대로 잡아내요. 이게 진짜 자금 추적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자금 추적이 바로 자금 세탁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 세탁 기법을 스스로 찾아내고 터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요, 수사,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금 추적을 하면은 저절로 스스로 자금 세탁 기법을 찾아냅니다. 이때부터는 경험이 자신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금 세탁 쪽으로 가면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눈이 돌아가냐면 회계 분석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매우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끝판대장이죠. 이 회계 분석을 잘 하면요, 특수부에서 조사하는 거에도 큰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 자금 추적도, 자금 세탁 수사도 할 줄 아는데 회계 분석까지 할 줄 알아? 그것도 뭐 그냥 회계 원리 이거 잘하는 게 아니고 회계 장부 보고 수사 실무 관점에서 이걸 접목시킬 줄 알아? 이러면요, 야, 이거 어떤 검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짱이에요. 여기에다가 디지털 포렌식 할 줄 알면은, 그 경험이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수사에 있어서는 천하통일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면요, 어딜 가도 대접을 받고 꼭 그 팀에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일을 시켜줍니까? 아니에요. 처음엔요, 뭐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이런 곳에 가서 인턴부터 교육생부터 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거 하면 분명 어디 가나 기회가 와요. 한번 해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큰 사건 한두 번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선택만 남았어요. 아무튼 저는 자금 추적부터 시작을 해서 회계 분석을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사할 때 써먹었습니다. 범죄정보 수집할 때 써먹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요, 디지털 포렌식까지 경험을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조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좀 옛날 방식이에요. 뭐 압박해서 자백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법원 가면 무죄 나오는데. 지금은 물증을 잘 찾는 거, 그게 중요하지. 그게 수사지. 법원에서도요, 판사들이 검찰 피의자 신문 줘서 그거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판사들은요, 검찰 피신을 먼저 보게 되면 예단, 선입견이 생긴다고 해서 피신 먼저 보지 않아요. 그 수사 기록 중에서 물증만 먼저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뭐 선별적으로 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친한 현직 부장 판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금 추적, 자금 세탁 포함해서요. 그리고 회계 분석,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이 세 가지를 습득하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혹시 범죄 정보과 외근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그때는 그거 하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승진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하십시오. 뭐 되면 다행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범죄 정보 업무는요, 사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 캐파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적성에 안 맞으면 한 건도 못 올리고 실적도 없이 그냥 쫓겨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추천을 하는데 우리 후배님들이 각자 자신이 영업사원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길은 자신이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그것이 깊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데 좀 상당히 위험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금 추적, 회계 분석, 디지털 포렌식, 이런 핵심 수사 기법을 익혀서 특수부나 경제 분야 수사 부서 이런 데서 조사 업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가장 검찰다운, 그리고 가장 정통파, 그리고 가장 안전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 익혀서 범죄 정보 쪽으로 빠진다? 뭐 그런다면 승진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승진 하더라도 특수부에서 조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범죄 정보 영역으로 가는 것은 밖의 세상에 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영역이, 자기 개인 영역이 넓어지는 거, 내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거, 이걸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요, 범죄정보과에서 첩보 수집하는 것이 성취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큽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두 개 다 해봐야 비교해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해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데, 왜냐하면은 특수부에서 만약 어떤 대형 사건을 했다고 쳐요. 큰 수사가 있어서. 그 총 동원된 인원이 50명이라면 그 수사 타겟, 그 피의자를 구속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거악을 척결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나 한 명의 기여도는 5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정보과는요, 그 외근 업무는 무조건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첩보를 수집해서 혼자 신빙성을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붙여서 수사 기록을 한 권 만드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위에 있는 데스크나 지원하는 과에서 신빙성을 검토하기도 하겠죠. 일단 첫 번째 그 원초 자료, 원초 수사 기록을 본인이 혼자서 만드는 겁니다. 그 자신이 수집한 그 첩보 수사 기록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첩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만들었던 그 첩보가 내용이 좋아서 특수부 등등 인지 부서로 이첩이 된 경우,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를 가지고 그 첩보 내용이 어느 순간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딱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막 압수수색을 한대요. 그 업체를. 이건 내가 쓴 건데? 예. 그 첩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범이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성취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나의 기여도는 사실상 혼자예요. 1분의 1이에요. 사실상 100%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 전체 그림을 내가 혼자 그린 것이 않습니까? 이 매력이 매우 큽니다. 창의력과 성취감, 이것이 매우 커져요. 자, 결론은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 추적, 회계 분석, 디지털 포렌식을 익히고 조사를 할 수 있다면은 이때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기초 수사 기법을 익혀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거 익히고 진로를 정할 때 승진을 딱 생각했다. 그러면 특수부나 금융조사부나 공정거래조사부 이러한 인지부서로 가서 실력을 발휘하세요. 내가 자금 추적도 하고 회계 분석도 하고 포렌식도 하고 조사도 하고 내가 다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 기술을 가진 상태에서 인지부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 지겹다. 그런 분들은요. 그리고 정보 수집 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그때에는 범죄정보과를 선택하는 것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트워크가 넓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러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인수인계도 안 되고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정보과에 가면요. 그동안 배웠던 자금 추적이나 자금 세탁 수사 기법, 그리고 회계 분석, 이 기법요. 이게 매우 요긴하게 쓰입니다. 특수부에 가도 이게 기본이지만 범죄정보 수집 업무도 수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관계 있냐 하는데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수사기 때문에 첩보 잘 쓰려면은 분석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첩보 작성은 내가 만든 첩보 기록 안에 수사의 시작부터 수사의 끝까지 모든 그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가 혼자서 수사를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첩보 기록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첩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특히 회계 분석이 아주 용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 초기에는요, 자금 추적, 회계 분석, 디지털 포렌식 이 세 가지를 꼭 마스터급으로 익히십시오. 저는 자금 세탁 수사 기법 분야는 좀 마스터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자금 세탁 수사 기법을 아예 제가 처음으로 개설을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초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특수부든 범죄정보과든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요. 이분들은 검찰을 떠나더라도 대형 로펌, 그리고 대기업의 매우 좋은 대우, 좋은 연봉을 가지고 재취업도 됩니다. 저는 이거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진로 위주로 후배님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철학이나 자세, 좀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